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비전 만들기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야. 말이 좀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수의예과에 지원한 두 친구가 있어. 수의예과. 둘 다 비전이 같아. 훌륭한 동물 의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 친구는 알고 봤더니 사실 동물을 무서워해. 작은 강아지만 길 가다가 앞에 있어도 깜짝 놀라서 그 길을 못 지나가고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와서 동물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조금 이상하지. 그런 반면 다른 친구는 어떠냐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이 주인 잃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사는 곳을 좀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센터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강아지가 여기 와 있으니까 주인은 찾아가라 라고 하는 공고를 올린대. 그러면서 얘의 특이사항, 뭐 귀가 접혀 있음, 이런 거를 올리는 일도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센터에 다니다 보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커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더 많은 동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수의사가 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지. 이 경우는 어때? 말이 되지. 그럴 것만 같지.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거든.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잘 되었다, 그렇지 않다 정도일 뿐이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진 비전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로 이어지거든. 잘 되면 저 친구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구나 라고 수긍을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 즉 비전에 설득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면접에 대해서 학생부나 비교과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스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미래의 가능성, 내 비전이다. 보이진 않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냐고? 그렇지, 진짜냐고, 정말 그러냐고. 단언컨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이야. 면접관이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그 비교과 내용을 보고 뭔가 좋았어. 그래서 이거를 왜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그거요, 해놓으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좋다고 하던데요. 내지는 그 당시에 뭐 저랑 비슷하게 성적 되는 아이들이 그걸 하는 게 유행처럼 붐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겠지. 자기중심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아까 그 얘기한 친구, 유기견 보호센터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는 그 친구의 경우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 얘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면접관에게 어떠한 그런 감동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면접관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얘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는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게 궁금하다고. 그 친구의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 이 친구가 센터에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강아지 하나가 자기를 유독 따르더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랑 정이 많이 들어버렸어. 그런데 이 센터에 들어온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그 공고 기간 동안 이제 얘를, 주인을 좀 찾아가시오 라고 이제 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언제까지고 데리고 있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 정이 든 그 강아지의 경우도 기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 입양자도 안 생겨. 얘가 초조해진 거지. 안 되는데. 얘를 살려야 되는데.
싶어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나라도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갔는데 통사정을 해봐도 안 됐던 거지. 엄마가 걔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니? 현실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일어나지가 않더라.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게 자기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건 나 스스로도 알고는 있었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슬프다니, 이렇게까지 내가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였어. 이렇게 내가 지금 얘를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라고 하는 자책이 들었던 거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 이것이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수의사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거지. 스토리텔링이란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으면 그러한 비전은 지금의 나의 결과잖아. 그러한 결과를 내가 갖게 된 원인을 살펴주는 거지. 나의 공부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는 것, 이게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잘 되면 면접관이 어떻게 한다? 내 비전을 믿게 된다는 거야. 저 비전은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얘를 합격시킬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공부와 경험,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학생부에 다 묘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것들이 나의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에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냥 그 질문 자체에만 매달리다가 내용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걸 덮어놓고 내 비전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두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전에 맞추어서 어떤 걸 취사 선택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두고 그 비전을 단단하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쓰면 보다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서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거다. 면접에 가서도 마찬가지.